부산에 살았던 이중섭의 예술의 흔적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문화관광활동가 조정순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좋아하는 세계적인 화가 이중섭이 부산에 남겨두었던 예술적 흔적을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비운의 천재 화가 이중섭은 부산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 가장 예술인답게 살았던 이중섭, 월남 이후 가장 오래 머물렀던 부산에서 그의 삶과 예술의 흔적을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그는 원산에서 배를 타고 1950년 12월 9일 부산에 입항해서 부산 우암동 피란민 수용소, 이른바 우암동 소망마을에서 피란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부산에서 지낸 2년 4개월 동안 우암동, 범내골, 문현동, 대청동, 영주동과 아는 사람의 집을 돌아다니며 숙식을 해결했습니다. 이중섭이 부산에 머물렀다기보다는 흘러다녔다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중섭에게 부산은 예술 정신의 자유를, 생활의 어려움을,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심어준 곳입니다. 그렇기에 부산에서 이중섭의 예술의 흔적을 찾아 나서는 것은 우리가 이중섭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중섭의 예술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부터 찾아가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장소로는 이중섭 거리 일대와 희망길백계단, 그리고 이중섭 전망대 근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중섭 거리로 가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편한 첫 번째 방법은 차를 가지고 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정된 노선버스를 타고 범곡로교차로에 내리면 됩니다. 세 번째는 지하철 1호선을 타고 범일역에 내려 7번 출구로 나와서 10분 정도 걸으면 도착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사진을 참고하세요. 이제 이중섭 거리 표지판에서부터 올라가면서 그의 숨결을 찾아 나서 보겠습니다. 혹시 식사 전이라면 이중섭 거리에 들어서자마자 오른쪽 편에 있는 60년 전통의 할매 국밥집에서 야성 넘치는 돼지국밥을 한번 드셔보시길 권합니다. 할매 국밥집을 지나서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 소설이야기 공원이라는 아주 작은 쌈지공원이 나옵니다. 이곳에는 부산 동구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세 종류의 소설을 소개하고 있는데, 각각 소설가 이호철의 탈항, 한국 최초의 신소설인 이인직의 헤레노, 그리고 유익서의 우리들의 축제가 그것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부산의 동구야말로 부산의 뿌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설이야기 공원에 소개된 소설 속의 동구를 급하게 읽고 나서 이중섭의 거리 미술관으로 향했습니다. 조금 올라가다 보니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멋진 길거리, 미술관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담배를 물고 있는 도시적인 이미지가 물씬 풍기는 멋진 이중섭 화가님이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거리 미술관 멋지네요. 누가 저런 아이디어를 냈을까요? 상상은 종종 우리를 즐겁게 만듭니다. 저 달벽화는 이중섭 화가가 자신의 절친이었던 시인 구상에게 보냈다는 복숭아 그림입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섬들의 윤곽이 참 따뜻해 보이네요. 그리고 그 앞에는 화가 이중섭의 연보, 일뜨기가 벽면에 새겨져 있네요. 역시 멋진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저 동네에 살았다면 아마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중섭의 일뜨기를 다 외웠을 것 같습니다. 이중섭은 일제강점기 시기인 1916년 평양 분홍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네요. 일제강점기 시기와 평양이라는 공간에서 태어난 그가 참 안타깝네요. 만약 그가 해방 후 서울에서 태어났다면 그의 운명은 완전히 달랐을 것 같네요. 이중섭은 1950년 12월 9일 부산에 입항해서 피난민 생활을 하다가 다음해 1월부터 12월까지는 제주도 서귀포로 가서 11개월 정도 살기도 했답니다. 자식들이 영양실조에 걸릴 만큼 경제적으로 무척 궁핍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에게는 인생의 절벽을 체험한 아픈 시간들의 연속이었을 같네요. 이중섭의 거리 갤러리에는 거리의 여기저기에서 이중섭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봄의 아이들입니다. 따사로운 봄날의 아이들이 정겹게 노는 모습을 그렸는데요. 이중섭은 평소에도 아이들을 무척이나 좋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중섭 거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엄청 멋진 이중섭의 문화거리의 입구가 나왔어요. 희망길벽 계단의 타일로 이중섭의 얼굴 표정을 두 가지로 제작해 놓았습니다. 제가 본 최고의 예술 계단이었습니다. 희망길벽 계단 보고 있으니 문득 중국의 대문 호루신의 희망이라는 글귀가 떠올라 적어보았습니다. 희망길벽 계단을 따라 한 발 한 발 올라가다 보면 계단 좌우 공간에 이중섭의 예술 세계를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이 다양한 형식으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만나게 되는 그림은 길 떠나는 가족이라는 작품 아래에 첫째 아들 야스카타 태현에게 일본어로 쓴 편지 내용인데 그 옆에 한국어로도 번역을 해놓았군요. 또 반대편에는 이중섭 문화거리라는 공간에 이중섭이 1954년에 그렸던 흰소를 입체적으로 소의 동상을 만들어 놓았네요. 정말 소가 그림 밖으로 튀어나온 것처럼 역동적인 작품이네요. 이 공간에는 소의 동상 이외에 이중섭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아내가 이중섭에게 보낸 편지와 남편이 아내에게 보낸 편지, 그리고 아빠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가 나란히 전시되어 있네요. 이것만 보아도 이중섭은 정말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자상한 남편이자 아버지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계단에 새겨진 가족에 대한 그리움,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글귀를 읽자마자 감동이 제 발을 통해서 심장까지 전해지는 것 같네요. 정말 이중섭 화가는 사랑 지상주의자이자 예술 지상주의자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올라가다 보면 우리는 엄청난 작품을 만나게 됩니다. 이중섭이 1953년에 그렸다는 부부라는 작품입니다. 수탉과 암탉이 감격적으로 재회하는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제가 본 애틋한 부부의 사랑을 묘사한 그림 중에 단연 최고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작품을 통해서 이중섭 화가가 자신의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식을 둘이나 낳고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어떻게 저렇게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지 경이로울 뿐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아골이라 부르고 남편은 아내를 남덕이라는 애칭을 서로 불렀다고 하네요. 여기서 이중섭 화가가 아내에게 보냈다는 편지 내용을 같이 감상해 보겠습니다. 언제나 내 가슴 한가운데서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나의 귀중하고 유일한 천사 남덕군 건강하오. 아고리도 건강한 데다 제작이 더욱 신조로워 쭉쭉 작품을 진행하고 있어. 자신도 놀랄 정도의 작품이 완성되어 감격하고 힘이 넘치고 추위에도 지지 않고 굴하지 않고 어두운 새벽부터 일어나 전등을 켜고 제작을 계속하고 있어. 하루에도 몇 번이나 마음속으로 소중하고 멋진 당신의 모든 것을 포옹하고 있어. 당신만으로 하루가 가득하다오. 빨리 만나고 싶어 견딜 수 없을 정도요. 세상에 나만큼 자신의 아내를 광적으로 그리워하는 남자가 또 있겠소. 만나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또 만나고 싶어서 머리가 멍해져 버린다오. 한없이 상냥한 나의 멋진 천사여. 1954년 11월 10일. 저 벽에 쓰여진 이중섭 추억하다라는 글자만 보아도 이중섭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제가 이상하게도 그가 그리워지네요. 글씨가 저에게 주는 감동이었네요. 희망길백 계단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단지 계단만 있는 게 아니라 올라오면서 계단 좌우 양쪽에 이중섭의 예술을 감상하는 공간이 있고 계단에는 다양한 그림과 글들이 아로 새겨져 있네요. 계단에 엎드려 있는 저 황소를 보고 있으니 마치 내가 이전에 저 소를 키웠던 주인이나 된 것처럼 저 소가 무척이나 정답게 느껴지네요. 드디어 희망길백 계단을 다 올라왔네요. 올라오는 동안 이중섭의 예술 세계에 취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힘들지 않네요. 이제 이중섭 전망대를 향해서 오른쪽으로 내려갑니다. 이중섭 전망대가 참 이쁘죠?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이곳은 주인공 이중섭이 버스를 기다리는 곳이었습니다. 이중섭의 작품 중 하나인 범일동 풍경을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곳은 2017년 KBS 드라마 박서준, 김지원 주연의 썸 마이웨이의 촬영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전망대형 풍경입니다. 한눈에 펼쳐지는 범일동 삼복도로의 풍경을 바라보면 빽빽하게 들어선 집들의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차곡차곡 쌓아 올린 듯한 집들의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도 인생샷이 나올 듯하네요. 전망대 옆 계단으로 내려와 이중섭 센터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 본 영상의 하이라이트 부분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작품은 1956년에 그린 닭과 가족입니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이중섭의 그리움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두 번째는 1954년 작품인 길 떠나는 가족입니다. 길 떠나는 가족은 사실적 재현보다 감정에 무게를 둔 표현주의적 경향이 짙습니다. 삶의 아픔들을 짐 모퉁이 돌틈 사이 켜켜이 쑤셔 남겨두고 가족을 태우고 덜컹덜컹 대며 가는 소달구지에는 절망 대신 웃음과 희망을 가득 실고자 한 이중섭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궁극의 길 떠나는 가족은 예술은 진실의 힘이 비바람을 이긴 기록이다 라고 되뇌었던 이중섭의 말뜻을 한 번쯤 헤아려보게 하는 그림입니다. 세 번째는 너무나 유명한 이중섭의 1953년 작품 황소입니다. 커다란 황소가 입을 벌리고 음매하고 울부짖고 있네요. 배경이 붉은 것을 보면 황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을 일본에 보내고 혼자 남은 이중섭은 해질 역해 소리 높여 짝을 부르고 있는 황소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1953년 통영에 있을 때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중섭은 유난히 소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중섭에게 소는 민족의 상징이자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는 소를 통해 자신의 삼권의 면세기를 투영하여 그가 겪은 고난, 아픔을 담았으며 나아가 일제강점기 시대의 나라를 빼앗긴 슬픈 현실과 일제에 저항하는 민족적 정서와 한민족의 존엄성을 담고자 했습니다. 이중섭 가족이 제주도에 살 때 1.4평짜리 단칸방 벽에는 소를 예찬하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같이 감상해 보겠습니다. 소의 말, 이중섭, 높고 뚜렷하고 참된 숨결, 나려나려 이제 여기에 고운게 나려 두북두북 쌓이고 철철 넘치소서. 삶은 외롭고 서글프고 그리운 것 아름답도다. 여기에 맑게 두 눈 열고 가슴 환히 해치다. 영상을 마치면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 가장 예술인답게 살았던 이중섭. 궁핍한 피난민 생활 속에서도 그는 결코 예술을 놓지 않았고 타오른 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매 순간을 치열하게 살았던 예술지상주의자였다. 예술을 사랑할 줄 아는 국민만이 위대한 예술을 낳을 수 있고 위대한 예술가를 보유한 나라만이 국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가지고 그 문화적 우수성을 끊임없이 전 세계로 전파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